여론조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후에 여론이 조금 움직인 모습 볼 수 있었는데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4%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서울이 좀 눈에 띄는데 박창지 부대변인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래 서울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뒤집혔잖아요. 이거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원인을 진단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이 저희에게 절실합니다. 저희는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민심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일을 앞둔 이 시점에 저희 후보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점 중에 저희는 가장 큰 것이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 종식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 이후에 민생과 통합과 그다음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저희가 더 간절하게 호소하고 진솔되게 호소해 나가면 앞으로 이런 지지율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8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됩니다. 각 정당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잠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짝 신경 쓰지 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시 붙고 있다고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걸 맞을 겁니다.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단일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끝까지 단일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네, 정리하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이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지지층이 위기감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다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 신동욱 대변인은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 부장님. 네. 근데 사실 최근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단순 합산만 했을 때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랑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앞서는 건 아니고 접전 영상. 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처음 대선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게 이제 선거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하고 이준석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율로 올라서면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앞서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은 산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계층, 세대, 연령, 이념, 그다음에 심지어 성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네. 이 지지율이 과연 단순 합처럼 나타날 것이냐 이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자 구도로 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만 만약 대선 투표를 앞두고 1대1 구도가 형성됐을 때는 뭔가 물리적 결합을 넘어서 화학적 결합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을 지금 엿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8일부터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되지 않습니다만 27일까지 발표되는 과연 여론조사, 특히 1대1 가상 여론조사 대결에서 그때도 이재명 후보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따라서는 대선 막바지 대혼전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 대변인님, 예. 이거는 이준석 후보 완주를 해라 이런 지지 선언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저 메시지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메시지였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또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난번 특사단이 갔을 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대선 전까지는 내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낸 것은 우리 당 대변인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열심히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데도 이런 비판 여론들이 많아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결국은 우리 당 후보를 뽑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당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를 뽑으면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격이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와 관련한 다양한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데 아무리 이준석 후보와 친소 관계가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한복판에서 과거 우리 당의 대표도 했었고 대선 후보도 했었고 이번에 그 경선 후보로도 4강까지 진출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짧게.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메시지 자체가 좀 틀리지 않았나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투표 안 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라라고 권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지 앞으로 투표율 그리고 실제 득표율에 어떤 반향이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돌아와서 투표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뭐 물론이죠. 예, 저는 끝나지 홍 않았죠. 시장께서 이 하와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에 귀국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단일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